안녕하세요. 시그널룸입니다. 2026년 1월 5일 월요일, 새해 첫 주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월세 갱신 계약의 새로운 관행부터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 러시까지 오늘도 중요한 신호들이 포착됐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1. 전월세 갱신 시 보증금 인상 관행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월세 갱신 시 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 이제는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제대로 작동할까요? 2020년 7월 도입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임대인들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월세는 5% 이내로 올리되 보증금을 2배, 3배 올리는 방식.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1. 강남 아파트. 기존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 갱신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105만 원. 월세는 5% 올렸지만 보증금이 3배. 사례 2. 마포 오피스텔. 기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80만 원. 갱신 보증금 8천만 원, 월세 84만 원.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큰 폭 인상. 왜 그럴까요? 첫째, 법적 허점 전월세 상한제는 월세만 규제하고 보증금은 상한이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둘째, 시장 가격과의 괴리. 주변 시세가 20, 30% 올랐는데 5%만 올릴 수 있으니 보증금으로 차익을 메우려는 겁니다. 셋째, 세입자의 협상력 약화 전세 매물이 급감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거부 시 퇴거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임대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뉴스 2. 서울 주담대 상환 부담 3분기 만에 증가.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3분기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서울의 주담대 상환 부담이 전 분기 대비 상승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출받은 사람들이 갚아야 할 돈이 소득 대비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왜 상환 부담이 늘었을까요? 첫째, 금리가 여전히 높다. 기준금리가 소폭 인하됐지만 실제 주담대 금리는 여전히 4,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매달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큽니다. 둘째, 집값 상승으로 대출 규모 증가.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최근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의 대출 금액 자체가 커졌습니다. 10억 집을 사려면 5, 6억은 빌려야 하는데 이자만 월 200만 원이 넘습니다. 셋째, 생활비 증가. 물가 인상으로 생활비가 늘어나면서 대출 상환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줄었습니다. 지역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스 3. 25억 초과. 아파트 10건 중 4건 신고가.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작년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 10건 중 4건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5억 초과 거래의 40%가 역대 최고가 갱신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말 그대로 초고가 시장이 불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디서 신고가가 나왔을까요? 압도적 1위. 강남 3구, 강남구, 압구정 현대 1차, 청담 쌍용, 대치 은마,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반포자이, 송파구, 잠실 엘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놀라운 거래 사례. 압구정 현대 1차 35억 원을 기록.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45억 원을 기록. 잠실 엘스 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가격들입니다. 뉴스사 2026년 한국 경제 전망. 네 번째 뉴스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턱걸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핵심 변수는 첫째,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인상, 무역 장벽 등이 예고되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악재입니다.
둘째,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한국 경제 전체를 좌우합니다. 반도체가 회복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입니다. 셋째, 내수 회복 여부. 소비 심리가 살아나야 하는데 고금리,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넷째, 건설 경기 침체, 부동산 PF 부실,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소득 증가, 제한적 고용 불안 지속, 부동산 실수요 위축 가능. 투자자들이 주목할 점, 올해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검증된 지역, 안전한 입지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뉴스, 4대 금융지주 역대 최대 실적. 올해는 마지막 뉴스입니다. 4대 금융지주가 작년 합산순이익 18조 8,992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모두 사상 최대 수익을 냈습니다. 주요 원인은 가계대출,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증가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로 금융권은 올해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대출 조건이 점점 까다로워질 것을 감안하고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의 부동산 핵심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2026년 1월 5일,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전월세 갱신 시 보증금 이후 3배 인상 경향을 보임. 둘, 25억 초과 아파트 10건 중 5건 신고가. 초고가 시장 불타. 셋, 서울 주담대 상환 부담 증가. 대출자 주의 필요. 시그널룸은 매일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부동산 뉴스를 전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